안녕하세요. 이신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에는 정말 약간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 즉 지능이라고 하는 관심이 높지만 이 지능이라는 것에 여러 가지 이해 못할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는 과정 속에서 보면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IQ 테스트, 그 웩슬러 지능 검사 같은 걸 한 후에 그 결과를 가지고 되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오늘은 그 궁금증을 좀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다이나믹한 과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성장할 때도 있고요. 또 성장이 어느 정도 멈출 때도 있고요. 여러 가지 성장의 과정 속에는, 아이들의 발달하는 과정 속에는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런 걸 좀 잘 아시고, 그리고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이런 주제를 갖고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웩슬러 IQ가 1년 전보다 낮아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 1년 전에 IQ 테스트를 했어요. 그런데 1년 후에 또 해보니까 그때보다 더 낮게 나왔어요. 지난번에는 130이 나왔는데 이번에는 120밖에 나오지 않았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변화되는 거죠. 이 IQ가 이렇게 낮아지면 우리 아이의 지적인 능력이 줄어들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IQ라고 하는 것을 좀 정확하게 잘 아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해요. 이 IQ라고 하는 것은 1차적으로 굉장히 구체적인 그런 수치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IQ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지능이라는 것에서 오는 거예요. 지능이란 뭐냐? 지능은 조금 어렵게 말하면 심리학자들이 연구를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구인이라고 그래요. 구인. 그래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구인인데, 이 구인은 측정이 되지 않은 것이고 대단히 추상적인 거예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추상적인 건데, 이 추상적인 것에서부터 우리가 그거를 좀 이렇게 구체화시키는 방법으로서 심리 검사를 하는 거죠. 그 심리 검사라는 게 뭐냐? 바로 그 중에 심리적인 것을 수치화하는 거예요. 수치화. 우리가 여러 가지 병원에 가면은 검사를 하잖아요. 그런 검사처럼 우리는 신체적인 것은 물리적인 것을 검사하는 거지만, 예를 들면은 당을 검사한다. 당의 그 수준을 검사한다. 수치를 검사한다. 이건 물리적인 거지만 심리적인 것을 검사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불안의 정도를 검사한다든지, 그 다음에 무슨 ADHD를 검사한다든지,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검사한 것의 그 결과를 수치로 보여주는 것이죠. 이렇게 수치로 보여주는 것. 지능도 대표적으로 그런 겁니다. 인간의 지적인 능력을 수치화하는 거. 이게 수치화된 거를 뭐라 그러냐면은 IQ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지능과 IQ는 같은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거라면 IQ는 대단히 구체적인 그런 수치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웩슬러 IQ가 1년 전보다 이렇게 낮아졌다면 그 이유가 뭘까? 이거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한 세 가지로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첫째는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향상되고 있다. 이게 산업사회가 되고요. 사회가 점점 문명화됩니다. 문명화. 인간은요, 아주 옛날에 우리 호모 사피엔스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의 원래의 아주 우리 인간의 그 조상은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사피엔스라고 하는 것으로, 사피엔스라는 뜻이 뭐냐면 똑똑하다는 뜻이에요. 현명하고 똑똑하다. 인간이 똑똑한 인간의 종만 살아남게 된 거죠. 그 중에 인간의 우리 현생 인류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 인지 능력이 높았다는 거예요. 인지 능력. 인지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 어떤 것을 받아들이는 것, 기억하는 것, 이런 것이죠. 즉, 다시 말해서 지능이라고 하는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 인간들 중에도 특히 아이들 중에 그 인지 능력, 다시 말해서 지능이라고 하는 것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높고 낮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IQ라는 것을 만들어서 측정을 하는 거예요. 이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문명이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따라서 인간의 지적인 능력도 향상되는 게 일반적인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에요. 향상된다는 거죠. 지능은 늘 향상돼요. 그런데 지능과 IQ는 다르기 때문에, 지능은 늘 향상되지만 IQ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지능이라고 하는 것을 측정하는 과정, 측정이라는 것은 수치로 만드는 거죠. 우리가 키를 재는 것도요,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이들의 키를 재잖아요. 키를 재면은 언제는 뭐 135가 나왔다가 언제는 129.5가 나올 수도 있고요. 또 뭐 다음 며칠이 있다가 또 재면은 130.5가 나올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조금씩 측정의 오차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물리적인 것을 잴 때도 측정의 오차가 나오지만은 심리적인 것은 더 큰 오차가 나올 수가 있어요. 측정을 한다는 것은 늘 오차가 있어서 IQ는 그래서 변화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인간의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발달 단계에 따라서 향상된다. 그렇지만 IQ는 1년 전이나 1년 후나 뭐 그 다음에 이렇게 여러 번 측정을 하는 과정 속에서 수치가 변화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좋고요. 자, 그러면 IQ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 두 번째는요. IQ는 또래들 간의 능력의 순위를 가지고 결정하는 거예요. 순위. 예를 들자면은 IQ 테스트를 만들 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IQ에서 물어볼 문항, 검사 문제들을 쭉 뽑잖아요. 검사 문제가 전체적으로 뭐 150문항이다. 150문항을 가지고 예를 들면은 9살짜리 아이들을 이제 전부 다 이제 뽑는 거죠. 전부 다는 안 되지만은 우리나라에 있는 9살짜리 아이들 중에 아주 표본을 뽑아요. 표본을 뽑아서 아주 저기 도서 벽지에 있는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아주 서울과 같이 큰 대도시까지, 중소도시를 물론 포함하죠. 아주 낮은 단계 경제적 수준도 낮은 그런 아이들도 포함시키고요. 모든 아이들을 포함해서 그 9살짜리들의 대표성을 갖게끔 그렇게 아이들을 뽑는 거죠. 그렇게 아이들을 뽑아서 그 아이들에게 그 문제를 다 풀게 하는 거예요. 150문제를 다 풀게 했어요. 풀게 한 다음에 그 문제에서 제일 많이 맞은 아이와 제일 조금 맞은 아이, 낮게 맞은 아이, 점수가 높은 아이와 낮은 아이를 쭉 한 줄로 세운다고 합시다. 한 줄로 쭉 세우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일 높은 아이가 제일 위에 있고 쭉쭉쭉 순위가 결정되죠. 순위가 결정되는데 그 순위에서 예를 들면 100명이 했다. 그러면 딱 50명 근처, 이 50 근처를 우리는 IQ가 100이라고 하는 거예요. 50 중간에 들어있는 아이를 IQ를 100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상위 1%, 뭐 상위 10% 이렇게 쭉 순서가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상위 1%, 상위 10%, 뭐 상위 20% 이런 식으로 쭉 나눠줄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그 순위를 가지고 거기에다가 점수를 부여해요. 그래서 점수를 부여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는 IQ라 그러는 거예요. IQ. 그래서 우리가 그 웩슬러 지능 검사를 하게 되면은 5가지 능력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5가지 능력을 뭐라고 거기 IQ 테스트 하는 그 검사지에 있느냐면은 지표라고 되어 있어요. 지표. 그러니까 5가지 능력에 관해서도 순위가 다 나와요. 그리고 그 5가지를 다 종합해서 하나의 순위도 만들어요. 그래서 지표가 각각 언어 이해라고 하는 것, 시공간, 그 다음에 유동추론, 작업기억, 처리 속도라고 하는 이 5가지의 지표가 따로따로 나오고 그리고 종합지표가 나와요. 그 종합지표를 우리는 IQ라고 합니다. 종합 IQ라고 하는데 사실은 5가지 능력의 각자의 지표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 지표도 잘 봐야 돼. 언어 지표는 얼만데 친구들 사이에서 비교해 볼 때 상위 몇 프로인데 처리 속도는 몇 프로다. 이런 식으로 그 지표들 간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예를 들면 이럴 수도 있겠죠. 언어가 그다음에 시공간이 되게 높고 지표가 높고 그다음에 다른 것들 3개는 낮아서 120이 나왔어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다른 아이는 또 언어하고 시공간은 낮고 그다음에 뭐 작업 기억이나 처리 속도나 유동 추론이 높아도 120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내적인 변산이 분명히 존재하지만 우리는 잘 모르시는 분들은 무조건 120이면 무조건 똑같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다. IQ가 125다, 뭐 120이다. 똑같은 125, 120이라고 그래도 실제로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 그 지표들을 들여다보면 다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IQ를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고 순위에 의해서 결정된다 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1년 전에 125 아니면 130 맞았던 아이가 한 10점이 떨어졌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이들의 능력은, 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쭉 올라가요. 쭉 매년 올라가게 돼 있어요. 조금이라도 다 향상이 되게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나 그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 점수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제가 IQ가 낮아진 이유는 세 가지로 그냥 크게 압축해 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요, 그 아이한테 1년 동안 제공되는 자극, 학습, 그 다음에 그 학습을 받아들이는, 아이가 받아들이는 정도, 이것에 의해서 상당히 학습이 다른 아이들보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A라는 아이는 열심히 학습을 했는데 B라는 아이는 학습을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학습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어요. 1년 동안 열심히 한 아이들은 IQ가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어요. 그 IQ라는 것은 바로 지수거든요. 측정된 지수이기 때문에 변화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1년 동안 제공되는 학습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했느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 보면은 굉장히 행복하게 지내는 거 좋습니다. 아이가 행복하게 지내는 것만을 좋아해서 그냥 산에도 가고 뭐 여러 가지 활동들 해요. 좋습니다. 나쁘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아이가 실제로 학습적인 거는 그렇게 많이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아이들이 성장을 빨리 했고 그 떨어지는 아이, IQ가 낮은 아이는 성장을 느리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장의 속도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을 하거나 뭐 장거리를 뛸 때 순서가 바뀌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순서가 상위 1%에 들어가는 아이가 뭐 조금 더 뛰다가 보니까 2등으로 떨어졌다, 3등으로 떨어졌다, 이렇게 순위가 바뀌는 건데, 다른 아이들이 더 빨리 뛰면은 내 순위가 뒤로 처질 수가 있어요. 왜? 또래들 간의 경쟁, 또래들 간의 순위에 의해서 IQ가 결정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발달의 속도예요. 아이들은, 어떤 아이들은요, 발달의 속도가 굉장히 9살, 10살 때 빨리 되는 아이가 있고, 또 어떤 아이는 어릴 때 빨리 돼요. 뭐 6살, 7살, 8살 때 빨리 됐다가 나중에 9살, 10살, 11살로 갈 때는 발달의 속도가 늦어질 수가 있어요. 이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특성에 따라서 발달의 속도의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웩슬러 IQ라고 하는 것이 1년 전보다 낮아졌다는 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오늘 제가 그런 거를 크게 오해하지 마시고, 능력, 지능이 줄어든 게 아니에요. 지능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특성, 여러 가지 환경, 이런 것 때문에 그 아이가 순위가 바뀌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부모님들 IQ 테스트를 했는데 IQ 테스트가 낮아졌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적인 능력이 줄어든 게 아니라 지적 능력은 여전히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아이들의 그 지능 지수가 변화된 것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